방어잡이 배들은 추위를 뚫고 서둘러 조업에 나서는데요. 경력 55년 차 정충식 선장도 그중 한 명입니다. 선생님 얼마나 멀리 나가야 돼요? 한 20분 정도요. 여기서 방어잡이는 어떤 방법으로 잡는 거예요? 정치망 그물에 미리 쳐놓은데 방어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찾아오는 거죠. 도착한 어장에서 선원이 부표를 찾아 수신호를 하면 선장이 배 위치를 그물에 맞춰 조정하는데요. 저 노란 아바를 잡아가지고 줄을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배가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가와에 대야 됩니다. 동해에서는 방어를 잡을 때 정치망을 이용합니다.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초대형 그물을 쳐놓는 어법으로 단번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죠. 정치망 그물을 찾자 선원들의 움직임도 바빠집니다. 서둘러 앞쪽으로 가서 그물이 연결된 줄을 위로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양쪽에 이 줄을 끌어올려야지 밑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 강망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있는 힘껏 그물을 당겨 배와 그물의 간격을 줄입니다. 동시에 배 뒷부분에서도 같은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물 자체가 크고 무게도 상당해 어느 정도 연결된 줄이 올라오면 양망기에 묶어서 올리는데요. 그물 길이만 약 500m. 이 줄이 다 한 칸 한 칸씩 접는 식으로 그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끌어올린 거고 이제 이 줄 하나씩 당길 때마다 저기 한 칸 한 칸씩 그물을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으로 고기를 몰아가지고 마지막에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이때 동일한 속도로 올려야 그물이 차곡차곡 접혀나가 고기가 끝쪽으로 몰리는데요. 정치망 그물 끝쪽으로 고기가 어느 정도 몰리면 크레인의 힘을 빌려 고정시킵니다. 이때 완전히 다 올린 상태가 아니어서 선원들이 손으로 잡아당겨야 하는데요. 바닥이 보일 때까지 올려줍니다. 선원들이 힘을 모아 올리자 드디어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도 하나 둘씩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방어도 있고 작은 이배기도 있고. 방어 무게에 따라 소방어, 중방어, 대방어로 나뉘는데 최소 무게가 8kg 이상 나가는 것을 대방어로 부릅니다. 여름에도 잡히지만 겨울에 맛과 식감이 제일 좋습니다. 월동과 산란을 위해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살과 지방이 두툼히 올랐기 때문인데요. 방어 대방어 많이 났다. 아 좋다. 커다란 대방어는 크레인에 연결된 대형 그물망을 이용해 어창으로 옮깁니다. 크기가 크고 양이 많다 보니 한 마리씩 잡아서 옮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방어와 함께 잡어와 해파리도 같이 들어가 선원들은 어창 앞을 계속 오가며 일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오산대로 퍼와서 여기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어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잡어하고요. 남은 방어는 뜰채를 이용해 옮기는 것이 빠른데요. 어느새 어창 안에 대방어부터 중방어, 소방어까지 다양한 크기의 방어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목표로 한 만선은 아니지만 다행히 몸값 비싼 대방어가 꽤 보입니다. 간밤에 파도가 높아가지고 조금 더 들어온 것 같은데 더 많이 잡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첫 조업을 마치고 다음 어장으로 이동하는 배. 추위가 베테랑 선원들을 괴롭힙니다. 그물을 하루에 몇 개씩 올려요? 물로 많이 감어. 저 2개. 물로 안 감어. 저 3개. 고기 많이 심어 2개. 2개만 올리고. 고기 없으면 3개. 두 번째 어장에 도착한 후 바로 조업할 준비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줄이 풀렸어. 그물 줄이 풀렸다. 여기 줄 잡아야 돼. 부표와 연결된 정치망 그물줄이 풀려버린 것인데요. 허탕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라 서둘러 갈고리가 달린 막대기를 던져 줄이 걸리길 바라봅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다행히 걸렸습니다. 때로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어 운이 좋은 날이면 많은 양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어. 하지만 베테랑 선원도 올릴 때까지 알 수 없는 게 그물 아닌데요. 과연 얼마나 잡혔을까요? 숭어하고 마리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네요. 그물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방어 새끼와 잡어. 같은 방어라도 크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참치처럼 크기가 클수록 맛이 좋다 보니 마리미로 불리는 방어 새끼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아니 근데 이건 뭐죠? 참치. 참치요? 예. 맛있어요. 어느새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지만 선원들의 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잡어가 많이 잡혀서 분류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리는 까닭인데요. 뭐 골라내시는 거예요? 아, 예, 마리미 말고 다른 고기가 이거 분류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팔 때 숭어는 숭어대로 마리미대로 팔아야 되는데 섞여 있으면 나중에 모르고 못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분류해 두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계속되는 작업. 대방어가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해보지만 여전히 올라오는 것은 방어 새끼와 여러 잡어입니다. 잡어가 더 많으면 좀 맥이 빠지죠? 그래도 뭐라도 많이 잡으면 좋죠. 그물 아래까지 올리자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보입니다. 물이 지어다니는 생선으로 방어가 좋아하는 먹이라는데요. 메가리라고 작은 생선인데 그물이 다 끼어가지고 그물도 망가지고 그물이 무거우면 가라앉거든요. 하지만 선원들에게 전갱이 때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팔아도 값어치가 없어서 일일이 털어버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새벽부터 시작한 조업은 오후가 돼서야 끝납니다. 이동하는 동안에 베테랑 선원들이 짬을 내 구운 오징어를 먹으며 허기진 배를 달랩니다. 정치망으로 잡은 오징어라는데요. 맛있어요? 맛있죠? 금방 살아있는 오징어요. 바로 떼개가지고 저기 연동에다가 구운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오징어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렇게 오징어 구워 먹는 거.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재미도 있고 힘도 나는가 봐요. 다시 뜰채를 잡은 선원들. 아직 일이 남은 걸까요? 말하는 거를 골라. 고기 다 골라야 돼. 오늘따라 조업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법. 아쉬운 대로 잡어 중에 횟감으로 팔 수 있는 것을 골라냅니다. 12시간 만에 다시 찾은 선착장. 대방어는 기다리고 있던 화로차에 바로 실어주는데요. 화로 상태여야 제값을 받기 때문에 한 마리씩 신속하게 옮깁니다. 오늘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대방어에 비해 찾는 이가 없는 방어 새끼는 대량으로 모아서 판매합니다. 아, 이거 선어로 나가는 거야, 선어. 마지막으로 남은 잡어는 모아서 경매에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까치복에 관심을 갖는데요. 28에 30만 원. 큰 거. 이거 큰 거? 20마리. 아, 그러면 이거 한번 이렇게 들어가. 맑은 탕으로 만들면 시원한 맛으로는 따라올 게 없죠.
이어서 숭어와 광어까지 횟감으로 팔고 나서야 오늘 조업이 끝납니다. 오후 5시. 베트남 선원들이 늦은 점심 겸 이른 저녁 식사를 챙겨 먹습니다. 오늘 잡은 잡어를 푸짐하게 넣어 탕으로 만들었는데요. 베트남 여기 음식 이렇게요. 만들어. 아, 베트남식이에요? 네. 여기에 기름이 올라 고소한 방어회도 두툼하게 썰어서 올립니다. 베트남 선원이지만 방어잡이 어선을 타면서 방어회의 참맛을 알아버렸다는데요. 맛있습니다. 잘 먹어도 돼요. 배고파. 며칠 후 다시 찾은 속초항. 출항에 앞서 선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조업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하는 건 뭐예요? 호수 문턱. 다 왔어? 나왔어요 사람. 준비하면 돼요 배나가.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출항하지 않는데 네네. 일단 풍랑주의보 내려가지고요. 지금 출항이 아직 신고가 안 떨어져서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잦아요? 특히 겨울에 더 이렇게 풍랑주의보 내릴 때가 많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출항 허가가 나기만을 기다리며 쪽잠을 청하는 선원들. 선생님 허가 떨어진 거예요? 네. 지체된 시간만큼 빠르게 바다로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항구를 벗어나자마자 맞닥뜨린 4m 높이의 너울성 파도. 아, 이렇게 파도가 높은데도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네. 잡으러 가야지요. 파도가 있어도. 다른 배들도 다 나가고 있잖아요. 파도에 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다행히 해가 떠오르자 잦아든 바람과 파도.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정치망을 올려서 확인해보는 선원들. 과연 방어가 있을까요? 방어 있어요? 막아 있어요. 물속에서 언뜻 보이는 검은 물이 이 정도 크기면 대방어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그 물을 더 올리자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며 나타난 방어떼. 방어가 많네요. 북쪽이 좀 방어가 좀 더 많이 들었네요. 저쪽 끝에 더 땡겨. 누나, 저쪽 끝에 더 땡겨. 그 안쪽에. 풍어의 기쁨도 잠시. 온전히 배 위로 올리기 전까지는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 이번엔 2대의 크레인이 동원됩니다. 방어가 좀 양이 있어가지고 앞에 크레인으로 방어를 풀려고요. 그래서 뒤에 크레인으로 대신 그물을 잡은 거예요. 방어의 주산지는 원래 제주도지만 온난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이제는 동해에서 더 많이 잡히는 어종이 됐습니다. 어획량이 작년 기준으로 이미 오징어를 넘어섰는데요. 동해의 대표 어종으로 떠오른 방어. 귀한 손님이다 보니 각별히 더 신경 쓰는데요. 선생님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산소. 새벽부터 파도와 싸워가며 고생한 선원들에게 보답이라도 하듯이 올라올 때마다 대형 그물에 대방어가 가득합니다. 이런 날은 방어를 바라보기만 해도 피로가 싹 풀린다는데요. 이 정도면 방어 많이 든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 못 잡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오늘 그래도 좀 잡은 것 같아요. 대략 200~300마리 정도요. 사이즈도 크고 되게 또 상태도 되게 좋고 감사하죠 뭐.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추운 겨울바다에서 정직하게 땀 흘린 선원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선물해준 방어. 많이 잡은 날도 있고 적게 잡은 날도 있는데 그래도 바다가 주는 대로 또 받아서 감사하게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무사히 또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바다하고 친하게 지내야죠.